운송을 멈추면서 퇴역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이슈와 더불어서 또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관련주들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볼 만한 흐름은 없는지 함께 좀 점검해 주실까요? 네, 미국 시장에서도 현재 정책에 저항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보다 협소한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더욱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의 현재 내용과 방향, 영향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신속하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그 정책 상황을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어제죠.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원전 현재 1호기를 가동 중단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이 선포는 원전과 또는 석탄과 관련된 현재 그 발전소 현재 의존도를 줄이고 대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충분히 해석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향후 구체적인 정책이 아직까지 나온 것은 아니지만 현재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의무 할당제. RPS 제도라고 합니다. 또 현재 보조금 지급도 국가적으로 아직 지급되는 데가 있죠. 이런 것 등을 다시 부활시키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을 육성시키거나 지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구 에너지 체계에는 아무래도 조금 위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와 관련된 섹터 종목이 되겠죠. 한전 같은 그런 또는 현재 두산중공업 같은 그런 업체들은 현재 피해 대상 업종 내지 종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혜주부터 본다면 태양광과 관련돼서 오시자의 하나케미칼, SKC 솔믹스, 또 S에너지가 있습니다. 또 웅진에너지, 신성솔라에너지 이 중 상당 부분은 또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것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풍력도 있죠. 현재 대웅이나 태웅, 또 동국 SNC도 있고요. 또 CS 윈드도 있죠. 또 유니슨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단 참고만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한 가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은 사실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한때 상당히 어려웠었죠. 세계 굴지의 태양광 업체 1, 2위 업체들이 현재 무너질 정도로까지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고 실제로 세계 제1위의 태양광 셀 업체는 한화로 넘어갔습니다. 그럴 정도로까지 상당한 부침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건데요.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난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태가 지난 상태다. 즉 치킨 게임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비전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시 신재생 에너지가 강조되는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 전망이 결코 나쁘지 않다 하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태양광 산업은 풍력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또 중국의 경쟁력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성이 회복되게 되면 다시 경쟁이 심화될 염려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마냥 이 태양광과 관련된 업종 내지 해당되는 종목들이 수익성이 마냥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낙 시장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성이 나오면 또 많은 업체들이 뛰어든다는 것이죠. 국가별로도 그렇고 또 현재 업체별로도 그렇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6.19 어제죠. 현재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현재 청약 조정 지역을 지정을 하고 LTV, DTI 기준을 낮춰서 대출 한도에 대한 제한을 강화시키고 또 전매 제한도 하고요. 재건축 규제도 강화를 하죠. 해서 개발이익 환수도 강화시키고 말이죠. 사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의 일반적인 반응은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는 규제 강도의 수위가 그렇게까지 높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일시적으로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더라도 원래 속성상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기류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부분도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현 정부의 정책 성향으로 봤을 때 이런 성향을 갖고 있죠. 현재 지금 그 전에 주로 많이 썼던 보수 정권의 방법은 이른바 탑다운 방식, 낙수 효과 방식이었습니다. 대기업이 좋으면 중소기업이 좋고 또 현재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더라도 그 온기가 서민층까지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정권의 개념이었거든요. 지금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서민층 소득층들을 통한 현재 경제 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즉 현재 밑바닥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텀 업 방식의 정책 방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해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또 현재 지금 경제도 서민경제 위주로 경제 정책의 방향이 설정이 된다는 것이죠.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들어서 자칫 부자들의 배만 채워주는 이러한 그런 위험이 있는 현재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전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은 거의 선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반대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부동산 정책이 현재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그 강도가 낮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그 규제의 강도는 더 높아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 부동산과 관련된 특히 국내 내수 부동산 주택 경기와 관련된 업종 및 해당되는 주요 종목들에 대한 시각은 다소 조정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산업개발 같은 국내 건설 쪽에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사 외 다른 중소 건설사도 다 그에 해당이 된다는 거고요. 건자재도 해당이 되죠. 시멘트까지도 포함되고요. 또 가구 업체들도 해당이 됩니다. 한샘도 있고 NX도 있습니다. 또 현재 LG 하우시스 같은 그런 종목들도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은 한샘과 관련, 한샘이 최근 들어서 지수 강세장에서 지난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비교적 현재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한샘의 주가가 내리막길을 지난 4월 달부터 그렇군요. 4월 달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건데요. 실적은 상당히 탄탄합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2분기 실적에 채 나오기도 전에 이렇게 크게 밀리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정책 환경이 비우호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샘이 사실은 2014년, 2015년 당시 주가, 2014년 초 당시 주가가 5만 원대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2년 후 2014년 말, 2015년도군요. 2015년도 말 정도 돼서는 주가가 34만 7천 원. 그 짧은 2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주가가 7배가 올라가는 기염을 통합니다. 당시 종목 장세의 1등주였죠. 코스맥스도 있었고요. 오리온도 있었지만 한샘이 그 못지않게 또는 더 많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는 그 주인공입니다. 그랬던 주가가 2015년 7월달, 9월달 무렵에 꺾이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채 전체적으로 2년 가까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끝에 최근 반등 나왔다 다시 이제 하락세로 접어든 그런 모습이 나오겠다는 건데요. 일단 문제가 되는 것은 밸류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PER이 30배가 넘어가고요. 더욱더 부담이 되는 것은 PBR이 10배나 된다는 것이죠. PBR이 10배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태까지 성장세가 향후 수년간 적어도 이런 정도 10배 정도 되는 PBR에 나오려면 현재까지의 아주 초고속 성장세 매년 30%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6년 적당하게는 8년 정도를 매년 한 번도 예외 없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야 간신히 정당화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PBR입니다. 현재 한샘이 여태까지 보였던 행보는 그럴 것을 충분히 기대할 만큼 상당히 탄탄하게 초고속 성장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향후 7년 동안, 8년 동안 계속 그럴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다소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 더군다나 정책 환경까지 바꾸고 있기에 더욱더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전에는 이 한샘이 갖고 있었던 한제 경쟁력, 기술 디자인과 관련된 공간 디자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장을 창출을 하고 또 그 시장에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었으며 또 한 가지는 브랜드 파워가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장을 가만히 보면 시장 진입 장벽이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는 많은 업체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NX도 있고요. 또 에몬스 같은 옛날 그 침대 업체죠. 이런 업체들도 뛰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 밖에 리바트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또 나름대로 경쟁적인 업체들이 뛰어들게 되면 그 시장 경쟁력은 필연적으로 잠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상당한 압도적인 경쟁력을 한채 유지했다 치더라도 향후에 향후에까지 그런 경쟁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PBR 10배라면 너무 비싼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정책 환경 때문에 여태까지 붐을 이뤘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환경도 좀 바뀔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한샘의 최근에 주가의 조정은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필연적인 측면이 있다 하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다른 종목도 같이 연계시켜서 밸류를 우리가 또 주가를 측정할 때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VIP 투자 전략 시간이었습니다.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클로징